스팸에 대한 궁금증 한 가지. 스팸은 정크푸드다.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형태를 갖춘 거죠.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뒷다 부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국 스팸이 더 짜다는 거죠. 우위에 있다. 햄 먹을 때 한국 햄 먹으면 미국 햄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올해 좀 길었어요. 집에서 정말 많이 굴러다녔는데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TV나 뭐 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이 영상 저 영상 보다가 너무 재밌는 영상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단짝, 바로 이 메디슨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의 미드필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토트넘의 공식 그 채널에서 한국과 일본의 추석 선물을 구분하는 그런 영상이 재밌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은 자, 두 가지 선물 중에서 어느 게 한국 사람들이 선물하는 거고 어느 게 일본 사람들이 선물하는 거냐, 요것이 있는데 총 6개의 세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너무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스팸과 쿠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스팸 선물 세트 있잖아요. 스팸 선물 세트. 그럼 당연히 스팸 선물 세트를 주고 받는 게 우리는 일상적이고 집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영상에서 이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스팸? 이걸 선물로 준다고? 절대 아닐 거야 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추임새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봤을 때, 특히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스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먹는 거야? 이런 생각. 근데 이거를 명절 때 선물로 준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식품 전문가로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스팸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식적 이름이 식품적으로 얘기하면은 프레스햄이라고 합니다. 프레스햄. 즉 뭐냐 하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프레스. 눌러가지고 형태를 만든 햄인데, 우리가 햄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뭐 아마 스페인 여행 가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하몽,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가면 생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돼지의 뒷다리를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매우 비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샌드위치에 보면은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한 조각 딱 올려서 먹잖아요. 그 정도로 이 햄 자체가 비쌀 뿐더러 고급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런 고급 햄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프레스햄 같은 경우는 인정을 잘 하질 않죠. 스팸에 대한 궁금증 한 가지. 스팸은 정크푸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음식,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해요. 어쨌든 정크푸드라 해서 정크라고 하는 것이 영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우리가 보면 쓰레기, 뭐 폐기물 이런 의미로 할 수가 있는데, 정크푸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스팸과 같은 프레스햄입니다. 정크푸드로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이 스팸에 사용하는 고기들은 돼지를 잡아요. 그럼 돼지에 잡았을 때 삼겹살 부위 이제 구워 먹어야 되니까 빼죠. 뒷다리살 햄 만들어야 되니까 빼고 이것저것 다 뺍니다. 그럼 나머지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형태를 갖춘 거죠. 그래서 재료가 좋지 않다. 두 번째, 재료가 좋지 않으니까 고기 맛이 어떻겠어요?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뒷다 부어요. 그래서 너무 짜다. 그리고 세 번째, 재료에서 돼지가 있으면 우리가 돼지가 삼겹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돼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돼지는 돼지 그러면 비계 맛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적 흐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팸이라고 하는 곳에 사용되는 고기들은 중요 부위, 즉 단백질이 많은 근육 부위들을 다 빼고 지방이 많은 부위를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방 함량 높죠? 짜죠? 그리고 재료 자체가 조금 애매해. 그런 것들이 이 스팸과 같은 프레스햄, 눌러서 만든 햄들을 정크푸드로 판정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스팸은요, 약간의 그 반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국 스팸과
미국 스팸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에 가서 스팸은 피해야 될 음식이지만 뭐 한국에서 스팸은 그나마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태생 자체가 고기가 제대로 있고 스테이크 같은 것들을 잘 먹고 햄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이제 이 스팸 같은 걸 먹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럽에서는 스팸을 잘 먹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팸이 굉장히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자취한 친구들은 아마 이해를 할 텐데 자취생들의 드림이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 자기 찬장을 열었을 때 스팸들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이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 그만큼 한국에서 이 스팸과 같은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고급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절 선물로도 우리가 주는 거죠. 이 스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어느 음식이든지 대부분 요 뒤에 영양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이 스팸 홈페이지에서 미국 스팸의 영양 정보를 출력해 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준은 100g당 여기 보시면 1080mg, 그러니까 1080mg이 1g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일반적으로 하루에 먹는 나트륨 기준 권고량이 2000mg, 2g이니까 스팸 100g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한 절반 정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거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라면이 거의 2000mg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준으로 얘들이 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한 1g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 기준을 보잖아요. 미국은 1400mg.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1.4배 소금 함량이 높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미국 스팸이 더 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 기준으로 스팸은 정크푸드다라고 분류한 기준이 맞는 거죠. 한국은 그게 벌써 상대가 뭐예요? 아, 이거 너무 짜. 좀 덜 짜게 만들자. 그리고 덜 짜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단백질 함량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12.5g 정도 들어있거든요. 한국은 13g.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이 돼지고기 함량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햄이라고 하는, 즉 스팸이라고 하는 한국 스타일의 스팸은 미국 거보다는 조금 덜 건강에 나쁘고 조금 더 돼지고기 함량이 높아서 비교했을 때 조금 우위에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햄 먹을 때 한국 햄 먹으면 미국 햄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죠. 이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제 미제, 좋아,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 스팸과 같은 햄에 있어서만은 미제보다는 한국제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스팸을 먹을 때 일반적으로 서양 아이들은 이걸요 그냥 먹어. 그냥 먹습니다. 그냥.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먹죠? 이렇게 착착 잘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살살 구워가지고 밥 위에 딱 올려 먹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조림과 관련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통조림 음식을 그냥 먹었다가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라는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치사,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약하게 불에 가열해서 먹으면 조금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스팸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개나 또는 프라이팬에 굽는 게 좋은데, 후라이팬에 굽게 되면은 이 스팸에 많이 들어있는 그 나쁜 지방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나쁜 영양소를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는 거 밥이랑 같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스팸을 가장 영양적으로 안전하고 밸런스가 좋게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메디슨 영상을 보면은 제가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 전쟁 이후로 이런 스팸을 선물하는 문화가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팸을 이게 명절 선물로 준 게 제 기억으로는 한 1990년도 후반? 그때 정도에서나 이제 스팸과 같은 이제 이런 햄들이 대중화가 되면서 선물이 됐지, 그 전까지는 먹을 수가 없었어. 왜? 비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햄 같은 경우보다는 먼저 먹었던 게 뭐냐? 소시지죠. 그럼 소시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대찌개. 그런데 그만큼 이 부대찌개라는 게 있는데요. 부대찌개 얘기가 참 보면 눈물 나죠. 왜냐면 부대찌개의 원래 이름은 꿀꿀이죽이었거든요. 꿀꿀이죽. 꿀꿀이죽이라는 게 뭐냐? 미군 부대,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미군 부대에서요, 미군 애들이 이런 급식이 나간 것들을 이제 버립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짬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 넣고요, 조미료 좀 넣고, 그리고 대충 채소 같은 거 넣어서 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은 게 바로 이 부대찌개의 기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웠던 것들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대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부대찌개가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심에 그냥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고요. 외국인들이 와서 굉장히 재밌게 먹는 음식이에요. 부대찌개가 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재밌는 음식이냐? 그 아이들은 그런 소시지나 또는 이게 스팸 같은 햄들을 안 먹어 잘. 그런데 그거를 맛있게 국물 요리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외국 애들이 봤을 때에는 이걸 이렇게 해서 먹네? 전 세계적으로 그 소세지하고 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찌개 끓여 먹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맛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부대찌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비해서 스팸을 조금 더 우리 식탁에 토착화시켜가지고 잘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2위 소비량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이상 스팸과 관련된 얘기가 즐거우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